한류 문화의 힘은 곧 소프트파워 대폭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과 영화, 드라마가 유행하는 것이 아닌 게임과 웹툰, 음식과 패션, 관광, 화장품, 디자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주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파다하죠. 그리고 이런 한류는 브라질의 한 가족에게도 희망이 되어주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커뮤니티를 살펴보다 보면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추천해 달라거나 한국 여행시 꿀팁을 공유하는 등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뜻밖의 사연 하나가 공개되어 많은 외국인들을 감동의 늪으로 빠뜨렸다고 하는데요. 제목부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나의 어머니를 음모론으로부터 구해주었다. 그저 한류를 좋아하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기엔 꽤나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을 쓴 글쓴이는 브라질 사람으로 한국인들이 내 가족을 구해주었다 밝히고 있었죠. 내용을 살펴보면 그저 재밌고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한국 드라마가 나의 어머니를 구해냈습니다. 저는 브라질 사람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은 매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우파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가 수없이 목숨을 잃는 동안에도 전염병을 무시하고 방역을 최소화시켰던 극악한 인물이죠. 문제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 여성이며 매일 정부가 조작한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고 있고 대통령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어머니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잘못된 신념을 따라가는 광신도와도 같았죠. 이러던 와중 전염병이 심해지자 브라질에서도 집 밖을 나서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 한류 콘텐츠에 대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역시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한 사업가와 사랑에 빠진 북한 군인에 관한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후 어머니는 정치에 관한 모든 관심을 끊고 나에게 한국의 드라마와 K-팝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처음으로 허황된 신념에서 벗어난 어머니와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이제는 나 역시 어머니처럼 한류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적은 글의 내용인데요. 올바르지 않은 정치 사상에 빠진 어머니가 한류로 인해 벗어날 수 있었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그저 잠시 시간을 때우는 용도의 한류 콘텐츠가 한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해당 글을 읽은 외국인들 역시 저 역시 한국의 드라마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 미디어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신념에 빠진 당신의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로 벗어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딘가에 한 가족을 지켜냈군요 라는 반응 등을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저 글의 내용처럼 현재 브라질은 얼마나 한류에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브라질은 남미의 한류 한번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는 우리나라의 광복절인 8월 15일이 한국 문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이곳 행사장은 전염병 이후 2년 만에 재개되어 수많은 현지인들을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3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에 형성된 한인타운의 중심거리 명칭에 한국이라는 명칭을 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프라치스 거리라는 이름을 프라치스 한국 거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거리 명칭에 한국 표기 추가가 신속하게 이뤄진 데는 한인사회가 상파울루의 경제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삭막했던 브라질의 상권을 되살리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한인타운은 주말마다 현지인들의 인파로 북적이며 몽거리가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파전과 떡볶이 등 한국의 먹거리가 총출동했고 한류 팬들이 준비한 K-팝 공연은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었죠. 전염병 이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던 브라질에서 이처럼 사람들이 붐비게 된 이유는 바로 한인들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주말 장터를 브라질에 개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동안 한국 문화에 목말랐던 한류 현지 팬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열기는 엄청나 현지 언론들이 취재를 나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한인 타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주변의 상권들까지도 같이 일어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 타운의 총관리인 히라코 구마모토는 한국이 지역 상업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를 늘려줘서 덕분에 이곳까지도 주말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처럼 한류는 저 먼 나라 브라질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한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기도 하고 도시의 상권을 되살리기도 하는 등 브라질 정부에서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은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폭발했습니다. 아직 한국 문화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어머니처럼 기분 좋은 마음과 몰입도로 한국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굉장히 교훈이 되는군요. 음모론자들은 이처럼 무언가를 대신할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모론과 분노 대신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느긋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자들이 해주는 조언에 매우 가깝다. 음모론 중독자들은 정말로 좋은 이야기에 민감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롭고 더 나은 이야기일 뿐이야.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는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 공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단체에 의해 사용되는 정확한 전략이야. 우리는 그들이 갈망하는 화제의 대체 원천을 제공해야만 하죠. 최근에는 남국이 그것을 대신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정치는 미쳤습니다. 저는 조국 밖에서 살고 있지만 매일 같이 자국의 안 좋은 뉴스를 듣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축하합니다. 좋은 해독제를 찾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사연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우리 아버지는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 맞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절대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한국 드라마에 다 있습니다. 광신도들에겐 그들의 삶에서 드라마틱한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한국의 드라마는 제공할 것이 아주 많다. 저도 한국의 드라마를 매우 좋아합니다. 드라마가 내 인생에 무언가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어머니가 그랬듯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나의 가슴을 울립니다. 당신의 엄마는 중독성이 있고 무엇이든 중독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치나 종교보다 더 나은 한국의 드라마에 빠지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나는 이 사연의 가족이 조금 질투가 나네. 우리 부모님은 나와 함께 드라마를 보려 하지 않는다. 나도 가족과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싶어.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 드라마처럼 좋은 콘텐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층은 일과 가정에만 평생을 바쳤고 그 결과 특히 일과 가정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매우 외로움을 느낍니다.